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광고해 드렸던 약 자연치유 밥상 저자이신 우리 최구목 어 동네 자연치유센터 부원장으로 계시고, 또 동네 희년교회 천봉산 희년교회 이박경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최구목 사모님께서 어 따끈따끈한 책을 출판하셔서 저자 직강으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계신 또 환우들 계시고, 오늘이 좀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 지금 8일째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어 우리 또 팀주로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 동역자분들과 함께 강의를 듣게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분은 전라남도 고성군에서 암 환우들하고 25년 넘게 그렇게 직접 사역을 하신 풍부한 그 임상 경력이 있으셔서 저희 게노시스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서로 앞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모셔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어도 오늘은 정말 생소하고 아주 새로운 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55살 때까지는 정말 말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보건소에 강의를 많이 다니다가 너무 하기 싫어서 나를 제발 부르지 말라고. 제가 원래 말하는 거를 싫어하고 앞에 나오는 걸 싫어했는데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되니까요. 딱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예. '아 뭔가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말 알려서 어 내가 쪼끔이라도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뇌과학을 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서 쾌감 중추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네요. 네. 쾌감 중추가. 그래서 어 '아 내가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말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왜 못 느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면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을 얻기까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아주 끊임없이 묻고 자문하고 또 책을 찾아서 읽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25년 동안 한우들을 섬기면서 한우들 한 분 한 분의 그 아픔이 제게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고 동기가 돼 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치유센터를 다녀가신 분들이 인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입고 나온 옷이 돌아가신 분의 옷이에요. 그분들이 더 살고 싶어 했는데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의 그 유품,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다 하면서 저는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주고 간 거를 제가 사용하는 그런 생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늘 오늘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이 옷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 그 하늘의 그런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을 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의 영성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어요. 남편이 아파서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님이 아파서 와도 네 기도만 해 가지고는 낫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대로 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연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연을 공부하면서 이제 식품에 대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의 영성 바로 이 몸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이 몸을 가꾸는 것이 땅의 영성이고 몸의 영성이구나. 그래서 하늘의 영성과 땅의 영성이 만났을 때에 정말 통합적으로 완벽한 전인적인 인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대체의학이나 여러 가지 또 양자 물리학 거기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흙으로 이제 창조되어진 몸으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는 정말 땅에서부터 왔구나.' 가장 근원 에너지가 뭘까요? 에너지의 근원 태양이죠.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생명은 에너지로부터 생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추출해서 먹고 유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게 식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물과 공기, 음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네. 좋은 물과 좋은 공기 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생명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넘쳐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 작용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몸에서 생체 반응이 일어나고 소화가 되고 네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겸했을 때에 인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물과 공기, 음식이고요. 그에 더불어 인제 효소 작용이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인체는 건강하게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제 효소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체내 효소가 있고 체외 효소가 있는데요. 체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체외 효소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곡식에 이렇게 현미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먹었을 때에 그 현미 안에 씨앗이 있는 게 바로 인제 효소예요. 근데 이 효소가 발화가 되려면 그냥 있어서 발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주면서 한 3일 정도 물을 계속 주면은 거기에서 싹이 트죠. 그게 바로 효소 작용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여러분들 자르면 색깔이 변하죠. 효소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생체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인제 촉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 효소는 우리가 밖에서 섭취하는 음식에서 오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쪼끔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산야채를 따서 이제 그 병에다가 설탕을 넣고 이렇게 재워 놓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물을 보통 효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제 물론 그 물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있어요.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그 물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 약초에 있는 것 뽑아내는 거죠. 그것도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효소액은 맞지만 이게 효소다. 효소다고 말하면은 알맞은 정답은 아니에요. 예. 이 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소로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효소 반응이 그 통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 작용으로 그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인제 설탕이 거의 50%가 들어가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는 데는 아주 좋은 거지만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그 미생물이 당을 분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식할 때 마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디저트로 마신다거나 이렇게 단독으로 마신다거나 이러면 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야채를 이렇게 우려 가지고 만든 것은 제가 양념에 많이 사용해요, 소스할 때. 그리고 뭐 현미 쿠키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 단맛을 그걸로 내면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굉장히 은은하면서 맛있는 맛을 내죠. 그래서 요리에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1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만듭니다. 인제 효소 중에 저희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사 효소가 있고 소화 효소가 있어요. 대사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긴다거나 또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 대사 효소가 그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나와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중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화 효소는 이제 췌장에서 또 위에서 입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화 효소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인제 쪼끔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효소가 풍부한 아예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쪼끔 더 씹죠. 그리고 많이 씹어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아밀라제라는 효소로 일단은 소화를 반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돌을 먹어도 다 소화시킨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한번 소화 작용을 해서 넣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효소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효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더 여러 가지 우리 대사 질환에 있을 때도 효소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독소가 저는 우리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아마 한 5천 명 정도는 저희 치유센터에 다녀갔어요. 상담을 해 보면 암성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면 거의 다 결론은 가장 아래에 독소로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체 반응을 방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소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병리 작용이 일어납니다. 세포 손상, 또 활성산소가 발생되고요. 신체 대사 과정이 변질됩니다. 독소로 인해서 뭔가 그 순환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와요. DNA 세포핵에 있는 DNA를 공격해 버리면 그 염기 서열이 바뀌면서 원래 우리가 발현해야 될 그 유전자가 틀어지게 반응한다는 거죠. 암 세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유전자에 변이가 와서 돌연 변이가 생긴 게 암이거든요. 그리고 세포염증은 이제 병으로는 안 갔지만 계속 염증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전은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인 백혈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 저거 이물질이다. 적이다.' 공격을 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토카인을 맞은 그 독소는 사이토카인에 이제 기저를 하게 되고 거기에 T세포가 와서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면서 그 세포가 손상을 입게 돼요. 그 세포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나중에 인제 병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소 작용이 변화가 되고 자가 해독 시스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효소가 그런 해독을 담당을 하는데 독소들이 방해함으로써 그런 이제 해독을 막아 버리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초제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글라이포세이트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요. 원래 그 제초제라는 것은 식물의 영양소를 말라 버리게 해요.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식물이 죽어 버립니다. 근데 그 제초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세포 속으로 우리 영양분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세포는 영양분을 먹고 포도당을 갖고 와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생명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양소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지고 그런 작용이 오죠. 저는 제 주변에 제초제를 이렇게 먹고 굉장히 인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인데 제초제를 먹고
몇 달 동안 거의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세척하고 나왔는데 그냥 "이상 없다. 괜찮다. 그러나 쪼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이 정도만 말하고 퇴원을 시켰는데 저는 '한 1 년은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는데 1 년이 걸리거든요. 물론 다 이제 다릅니다. 뭐 간 세포는 120, 뭐 피부 세포는 뭐 28 일, 또 위 점막은 3 일에서 5 일 다 바뀌지만 전체가 바뀌려면은 1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두뇌 세포만 빼고. 그러면 그 전체 세포가 바뀌어야만이 내 몸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제초제의 공격을 받아 버리면 지금 다 손상을 입었잖아요. 인제 이런 분에게는 제가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해독에 좋은 인제 면역 스프를 끓여다가 한번 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걸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실은 만성염증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백혈구가 와서 얼른 복구하고 인제 끝내거든요. 근데 만성염증은 계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니까 조절 T세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인제 타협하자.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 주자." 이래서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각하지 못하게. 그런데 인제 우리가 얼른 뭘로 느끼냐면은요. 갑자기 인제 어디가 림프가 붓는다거나 네 또 목이 이렇게 좀 붓는다거나 또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좀 잘 이렇게 이렇게 안 아물어진다거나 그리고 피곤하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게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인제 진단하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지 정확한 영양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한 5 가지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염된 화학물질, 보통 프탈레이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프탈레이트. 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가소제를 프탈레이트라고 하는데 음 일회용품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차를 마시면 그 일회용품 종이컵에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녹아서 내 입으로 들어갑니다. 환경 호르몬이죠. 제초제, 살충제,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도 오염된 화학 물질로 오인해서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생겨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제 책에 이게 다 자세하게 설명돼 있고 여러분들 다 책 갖고 계시죠? 제 강의는 쪼끔 그냥 하나의 그 안내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쪼끔 더 궁금한 것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비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비만해지면 염증이 계속 그 사람한테는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비만한 사람은. 그 지방 세포에서 계속 TNF 알파를 생성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것도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또 세포를 공격합니다, 활성산소가 생겨서. 그래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자 장누수 현상은 뭐냐면 우리 대장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대장 안에 있는 독소가 우리 혈액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또 림프가 누수가 돼서 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것도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 사람하고 인제 상담을 해 보면 '아 이 사람은 림프 누수 때문에 온 거구나. 또 장 누수 때문에 온 거구나.' 이제 제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소의 유형을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내 몸에서 생기는 독소가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저절로 생겨요, 이 독소가. 어떤 과정에서? 소화 과정에서. 아우 소화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다니? 네 생겨요. 많이 먹었을 때, 과식하게 되면. 그리고 호흡하는 과정에서. 자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잖아요.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의 5%가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있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살균 작용도 해 주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많다 보니까 인제 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우리가 인제 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외독소는 밖에서 들어온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독소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전자기파도 여러분 독소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요. 저는 뭐 한 2 시간 정도 제가 컴퓨터를 한다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전화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자연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진 데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쪼끔씩 뭔가를 이렇게 넣어 주면 그냥 적응을 하거든요, 우리 백혈구가. '아 이건 저게 아니야. 그냥 괜찮아.' 근데 안 넣어 주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어 이거 적인가?' 하고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제가 지금 인제 그런 사람에 지금 속해 버렸어요. 너무 민감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황사가 되는 사월만 되면 막 이런 데가 가려워요. 독소로 인식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들어오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딸 때문에 갔다 오면은 이런 데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제가 제 세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독소 아니야. calm down, calm down." 하면서 제가 달래 줍니다. "괜찮아."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 괜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포에게 늘 말을 걸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 이렇게 인제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하면 그 샴푸 냄새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샴푸 속에 들어간 이 파라벤스가 검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두피에 다 모공이 열리잖아요, 샴푸를 하다 보면. 이게 흘러 들어가서 유방 조직, 유방에 인제 지방이 많거든요. 이게 보통 독소는요, 지방에 많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를 인제 해독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방을 태워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인제 지금 인제 뒷부분은 인제 해독 부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제 육류가 사실은 독소입니다. 예전에 청정 뭐 지역에서 기른 뭐 우리 육류들은 그래도 쪼끔씩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케이지 사육으로 길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 고기의 근육에 쌓여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 논문을 이번에 제가 봤는데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 논문을. 네. 육식이 우울증 발병률을 40% 증가한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네. 채식을 하면 인제 이 마오라는 효소의 수치가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60%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요. 육식을 하게 되면 이 마오라는 효소를 완전히 높여 버려요,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효소가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분해해서 우리 세포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그런 인제 추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하다. 이 정신력까지 정신질환까지 관여하는 게 영양소입니다. 요즘에 최근 제가 뉴스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고 학대하고 이번에도 영아 그 시신 그 유기 봤잖아요. 망간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은요, 모성애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빠진 식사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가공식품 많이 먹고. 예, 제대로 식사를 못하면 그렇게 두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망간이 부족하면 모성애 결핍이 일어나서 쥐가 자기 새끼를 막 이렇게 핥히는 그런 실험을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비타민 B3가 부족한 식사를 하면 이제 환각이나 우울, 공포감, 심해지면 정신질환까지 걸리는데요. 실제로 일본에 있는 어떤 의사가 비타민 B3를 먹여서 정신질환을 고친 한 사례를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비타민 B3가 어디 많이 들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통곡식에 많이 들어 있어요. 예. 현미, 통밀.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정제해서 먹잖아요. 정제해서 다 먹으면서 또 알약 이제 비타민 B군을 인제 영양제로 사 먹어요. 근데 그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면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 영양제를 만들면서 캡슐 할 시킬 때
또 이렇게 정제해서 알약으로 이렇게 만들 때 뭔가 할 때 화학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천연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다 분해시키고 인제 간이 그거를 분해시키고 또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그 독초의 수치가 너무 높았을 때는 인제 한계 임계치가 넘었을 때는 인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한국의 다이옥신 섭취 경로가 수산물이 73.3% 예요. 여러분들 생선이 좋다고 예전에는 알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멀리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더욱 멀리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맛있는 코다리 조림을 사실은 먹었지만 뭐 정말 뭐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멸치 아주 작은 멸치만 먹습니다 거의. 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칼슘도 많고 그리고 오염도가 가장 낮죠 작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선을 꼭 먹어야 된다면 멸치 항상 밥상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그래도 바다에서 자란 걸로 해서 작은 거. 이런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많이 저장된 거는요 큰 물고기일수록 많아지죠. 특히 지방이 많은 참치 또 고등어 큰 갈치 이런 지방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코다리 오늘 먹었던 코다리나 동태 이런 또 작은 조기 같은 거 그리고 병어는 또 단백질이 아니 지방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쪼끔 더 낫죠. 그래서 정말 '나는 생선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은 좀 그렇게 지방이 적으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섭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소의 유입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먹는 걸로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피부를 가지고 사실은 살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상피세포, 일피부, 그다음에 제2 피부는 옷. 예 이 옷 우리가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입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화학제가 우리 피부를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예 건축 자재만 만들 때 쓰는 화학 물질 네 성면 여기는 아주 인제 오염 물질 하나도 없는 집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요. 이 나무로 만든 집이 가장 좋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인제 피할 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독소 이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이 휴지 네 여러 가지 저는 어 제가 25 살에 저는 그때부터 저는 환경 운동을 사실은 서울에서 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겨레 신문과 이렇게 이제 그런 정신적인 연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아파서 제가 이제 천봉산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아니 그냥 천연 세제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 안에 깃들었고 이 자연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지구와 나는 한 몸이구나.' 그런 의식을 제가 갖게 되면서 저는 뭐 배워서 제가 환경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일회용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제 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목욕할 때 비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선크림도 사실은 최근에 사용했어요. 딸이 결혼하면서 "엄마 이게 김이 많다고 선크림 발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딸한테는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염색도 이제 헤나 염색만 하고 이제 흰머리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인제 오늘의 주제 해독입니다. 이 독소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해독을 정말 필요로 하겠구나 하는 걸 아니까. 해독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아예 인제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배출하는 거죠. 인제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누가 해요? 효소가 해요.
근데 그 효소를 내 몸에서 잘 만들게 하려면 결국은 영양소예요. 영양소가 들어가야만이 그 효소를 또 내 몸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양으로 인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이제 배출해 주는 거예요. 대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이 4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생체 이입물질 해독 과정은요, 여러 가지 이제 효소 반응에 의해서 독소를 변화하여서 약한 물질로 변화를 해 줍니다. 이 시트크롬 P450 이라는 이게 인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 2 단계가 이제 배출이 용이한 수용성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제 신장으로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이제 3 단계 인제 땀, 호흡, 대변 요런 식으로 해서 인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해독에 필요한 요법을 저는 인제 6 가지로 우리 한우들에게 사실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제 입소를 할 때 뭐 과체중이라든가 눈동자 흰자위가 좀 이렇게 출혈이 되고 막지 않다거나 피부가 거무튀튀하다거나 이렇게 원래 태어나서 검은색하고 다릅니다. 거무튀튀 그냥 검은 그냥 음영이 이렇게 잠재져 있는 그런 피부. 이제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단식에 가깝게 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은요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해독하고 계시니까. 예. 예. 자가 이제 네 면역 그걸 뭐라 그러죠? 자가 해독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뭘로 대치를 하냐면 우리가 안 먹어 주면 병든 세포, 이런 조직들, 이물질들, 쌓여 있는 것들,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게 되면은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온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은 딱 어른이 되면 2번 네 이런 2 번일 때 2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잠잘 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공복감을 느꼈을 때 나와요. 이 타이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간식을 하고 배고픈 거를 못 느낄 정도로 계속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밤에 한 1 시나 2 시에 잠든 사람은 성장 호르몬 안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가 10 시에 잠들면은요 12 시에서 4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또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멜라토닌이에요. 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재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호흡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면서 해독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해독이 일어나는데 잠을 자면은 우리의 세포를 복구를 해 줘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잖아요. 잘 또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한 해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림프에 오염된 독소 배출은요 뭘로 빼야 되냐면 땀으로 빼야 되는데요. 사우나 가서 빼는 땀 아니고요. 운동해서 빼는 땀이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땀만 빼면은 다 나온 줄 아는데 달라요. 그 땀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우나 가서 뺀 그 땀에는요 미네랄이 들어 있어요, 전해질이. 예. 근데 운동을 하면서 뺀 땀에는 이런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땀은 운동해서 빼야 됩니다. 영양을 잘 섭취함으로써 손상된 세포, 예 뭐 질 떨어진 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명상이 또 굉장히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은 이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건데요. 이 명상을 함으로써 알파파가 활성화가 되고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일어나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들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주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버리면 문제가 다 생겨요. 벌써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세로토닌이 부족해 가지고. 네. 호르몬의 또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막 더운 날에도 추위를 탄다거나 늘 손발이 막 차갑다거나 이게 다 인제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거거든요.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도 다 호르몬 네 영향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이렇게 항진되면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면 이게 인제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서로 시소 타듯이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상으로 가능합니다. 명상해야만 됩니다, 이 호르몬의 균형은.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 주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밸런스가 오긴 하는데요. 늦어요. 근데 이 명상은 굉장히 빨라요. 왜 빠를까요? 네. 빛의 속도입니다. 자, 물질은 얼어있는 에너지예요. 시간에 제약이 따라요. 낮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분해하고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시켜서 내 영양소를 만들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명상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공명이고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빛의 속도만큼 정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함으로써 굉장히 치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제 가장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예 4 가지. 50도 물 마시기. 물이 가장 이제 중요해요 해독에. 어떤 것보다 단연 물이 1 입니다. 근데 이 50도 물 마시기가 뭐냐면은요. 어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면 뭐 낮에도 상관없는데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이세요. 어떤 물이든 상관없어요. 바 100 밀리를 끓이시고요. 그 100 밀리 뜨거운 물에 아주 찬 냉수를 부으세요. 찰수록 좋아요.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서 대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정체되었던 그런 인제 기혈들이 순환을 시켜 주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2 번에서 3번 정도 하게 되면은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라든가 뭐 기혈이 막혀서 소화가 안 된 사람이라든가 뭔가 에너지가 좀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든 사람들은 이 50 도씨 물 뜨거운 물에다가 아주 차가운 물을 부어서 한 30초 지난 다음에 그거를 홀짝홀짝 마시면 약간 약간 먹을 만큼 뜨거워요. 그래서 홀짝홀짝 그거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인제 이때 물 마실 때 '내가 저혈압이다. 나는 생채식을 많이 해.' 인제 이런 사람들은 약간 죽염이나 좋은 알칼리 소금을 약간 타서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 줘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이제 혈관에 있는 찌꺼기 또 대장내에 있는 찌꺼기를 잘 잡아 빼 주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 줘야 되고요. 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이제 채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염증이 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화된 세포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산소를 막아 주면서 다시 인제 복구를 시켜 줘요, 항산화 영양소가. 근데 항산화 영양소가 어디에 많냐면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과일을 또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당에 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과일을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암 환자나 당뇨 환자들은 좀 과일을 먹을 때 나눠서 껍질째 먹으면 괜찮아요, 식간에. 근데 밥하고 같이 먹는 것은 제가 권하지 않고요. 예 제 책에 그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당뇨병 이야기에. 그리고 인제 금식하면서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훨씬 더 이제 해독이 강력해지겠죠. 근데 이 그림은요 제가 파이토 주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저는 녹즙은 인제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섬유소 때문에 소화가 안 된 사람은 네네 그 섬유소를 빼고 딱 생즙만 낸 것이 녹즙이잖아요. 그죠? 그건 녹즙인데 그거는 소화 안 된 사람에게 권하고 저는 이 파이토 주스는 그냥 채소하고 과일을 하나 채소 한 5 개에 과일 하나를 같이 넣어 가지고 그냥 껍질째 다 가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뭐 사과, 키위 이런 건 다 껍질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인제 이 주스를 마시면 훨씬 디톡스 할 때 굉장히 좋고요. 또 어 대장 내에 우리 유익균이 살아 있잖아요. 유익균은 섬유소를 먹고 자라요. 섬유소를 안 주면은요 우리 유익균이 증식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에 '내 대장균에게 먹이가 되나.'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섬유소가 있는 음식을 꼭 하루에 네 2 번, 3번 정도는 이렇게 인제 먹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에 우리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뭐 보통 20 분에서 40 분마다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하는데 우리가 유산균을 사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잘 살아남질 못해요. 물론 변비에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유산균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런 이제 변을 끌고 나오니까 변비에는 좋은데 정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정착한 유산균들은 내가 엄마로부터 받아온 것들이 제일 잘 정착해요. 그걸 토종 인제 내 몸에 있는 토종 미생물이에요. 이 토종 미생물이 정착하면서 그 좋은 미생물들이 내 몸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섬유소를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유산균 먹인 균과 그다음에 유산균을 먹이지 않고 채소 현미식을 시킨 균 한 달간 이제 했는데 한 달 안에 대변 검사를 했어요. 누가 더 유익균이 많은가? 네. 채소 먹은 사람이 유익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가공식품 먹으면서 유산균 먹는 사람들 보고 우주적 낭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서 비타민 B군 먹은 사람들 우주적 낭비예요. 실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루 6 컵의 물만 마셔도 방광암 발병률 51% 감소했다 그래요. 그런데 8 컵을 권장하죠. 근데 우리가 인제 물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저에게 다 질문을 해요. 도대체 물을 뭐 어떤 사람은 뭐 2000 cc를 마셔라. 어떤 사람은 1500 cc를 마셔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키에 따라서 근육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그날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었냐. 예를 들면 내가 한 끼를 과일식으로만 했어요. 저는 보통 하루 한 끼에 과일 식사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 과일의 수분이 90% 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 여기에서 한 300 밀리 정도는 빼도 돼요. 내가 하루 먹어야 될 물. 제 키하고 이제 하루 먹을 분량이 이렇게 인제 키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가 하면은 저는 이제 1,500 에서 한 1,800 cc 먹어야 되더라고요, 제 키에 비해서. 그런데 내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럼 한 1,500만 먹어도 돼요. 과일로 300 밀리를 추가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또 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채소나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 보면 사실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은 인제 감안해서 먹는데 또 내가 만약에 너무 건조식품을 많이 먹었다 그랬을 때는 좀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땀을 많이 냈다 할 때는 더 많이 마셔야 되고 그래서 다 상황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 양이 다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해독이 강한 식품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게 인제 가장 강한 식품으로 불려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음식을 다 골고루 먹으면 해독이 일어나고요. 적게 먹으면 또 해독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가장 이제 우리 중년이 되면은요. 제일 그 위험한 게 고지혈증, 예,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건데요. 자, 콜레스테롤이 전체에서 이제 200 아래로 돼야 되는데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혈액에서 간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45 보다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LDL은 130 이하여야 되는데 높으면 문제가 되고요. 요 TG는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이 150 이하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인제 원인이 있어요. 예. HDL은요. 운동을 함으로써 올릴 수가 있어요. 또 항산화제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음으로써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요. 육식을 많이 하고 또 화를 내고 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 중성 지방은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나는 막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와서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지?' 그럼 딱 식사를 검사해 보면 과일을 엄청 먹었어. 또 떡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 중성 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인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저도 그런 그 경험을 했어요. 53세 이전까지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낮았는데 갑자기 53 세에 갱년기 오면서 콜레스테롤이 딱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갱년기로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그럼 뭘로 빼야 되지? 제가 연구를 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섬유소하고 브라질너트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인제 거의 정상으로 왔어요. 자, LDL은
명상으로 분노 삭히기. 예. 왜냐면 막 분노하고 육식 많이 먹고 이러면 이제 LDL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채식을 한다거나 소식을 해야만이 빠집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인제 속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걸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해독을 하고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독하고 난 여러분들 이제 단식하고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제 더 관리가 중요하죠. 예, 자연식이 답이거든요. 자연식을 함으로써 다시는 내 몸에 독소를 넣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자연식의 인제 기본 재료가 저는 이 7 가지로 봤습니다. 6 가지인가요? 7 가지인가요? 통식품, 식품의 껍질, 뿌리, 줄기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어야 돼요. 저는 감자 껍질째 사용합니다. 예. 뭐 된장찌개 할 때도 다 껍질째 넣어야 돼요. 먹을 때도 저는 껍질째 그대로 먹어요. 저는 퀴까지도 사실은 껍질째 먹어요. 일 주일만 여러 번 연습하면 먹을 수 있어요. 예, 배도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네, 파인애플 바나나는 못 먹어요. 인제 귤은 까서 말려 가지고 차려 마시죠. 이 진피자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농약 그 귤 사시면 껍질을 까서 여름에는 이제 햇빛에 또 가을에 겨울에는 햇빛이 없으면 인제 안에서라도 말려 가지고 끓여서 마시면 굉장히 좋아요. 암에 좋아요. 폐암에 특히 좋습니다. 그 자연식품은 인제 가공되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는 게 자연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어 두유. 두유는 자연식품일까요? 예. 가공 거쳤죠. 예. 자연식품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것이 그 내가 딱 보면 '아 이거 콩이구나. 아 이거 사과구나. 이거 감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형태가 살아 있어야 돼요. 뭔가 분쇄해 가지고 만들어져 버리면 이미 이제 가공이 된 거예요. 집에서 해도 사실은 작은 가공이죠.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가공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안 좋다고 말하지만 집에서도 요리를 너무나 그 단계를 많이 거쳐서 하면 가공이죠. 그런데 인제 가공식품 중에서도 제가 쪼끔 허용한 게 있어요. 올리브유도 사실은 가공이죠. 압착해서 짠 거잖아요. 올리브 열매로 사실 먹는 게 진짜 자연식이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올리브유는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에 올리브유 한 2 큰술 정도를 내가 먹은다 생각하고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기름을 저는 인제 3 가지를 보통 제가 사용하고 암 환자들을 제가 섬겼을 때는 인제 아보카도유도 사용했고요. 또 아마씨유도 사용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열에 가하지 않고 그냥 샐러드 할 때만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치유센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3 가지만 가지고 하는데 보통 나물을 이제 무쳐 먹는다는 걸 할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그다음에 볶음 요리나 또 이런 샐러드 할 때 또 후라이 정도는 올리브유가 괜찮습니다. 예, 올리브유는요 샐러드도 가능하고 볶음까지도 가능해요. 보통 사람들은 올리브유는 뭐 샐러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올리브유는요 다 볶음용까지 가능하도록 나와 있고요. 진짜 샐러드용으로만 나오는 것은 너무 비싸고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무농약 식품, 유기농, 자연농, 무농약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선택해서 먹어야지 자연식에 인제 그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유기농이나 자연농 이런 것들이 먹어야지 우리가 화학제가 몸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식으로 내 몸을 청정하게 예 지켜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 로컬 푸드라 그러죠.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제 책에도 제가 이제 소개했어요. 옹스트롬이라는 그 에너지 지수를 연구한 시몬통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로 수치화시켰는데 그 야생화에서 길러진 그 야생초를 대 보니까 10,000 옹스트롬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으로 가면서 또 조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수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을수록 영양소와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음식은 사실 2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화학적인 것과 정기적인 건데요. 화학적인 것은요. 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인제 그런 식품들이 태양열을 받으면서 그 자외선을
이렇게 그 받으면서 가시광선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보라색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색에 따라서 구조가 생기면서 그 구조가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예를 들면 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우리 몸의 피부에 좋아. 네, 이렇게 인제 하는 거죠. 근데 정기적인 거는 뭐냐면은 정기적인 바로 심원통이 말한 것처럼 에너지 진동수예요. 이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력이 높아서 그 음식의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전압 식품이라고 저는 스스로가 제가 인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심원통이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그냥 너무 반가웠어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우리 집에 입소하면 이런 민들레라든가 취나물 밭에서 그냥 우리가 기르지 않아도 나는 걸 다년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년생들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1 년에 한 번씩 그냥 내가 채소를 갖고서 먹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 야생초하고 에너지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풀이 깨먹고 이래서 낫는 경우가 바로 저는 그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계절에 따른 또 음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굉장히 이제 태양빛이 내리쬐고 그래서 대표적인 음양오해는 화의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화의 계절은 빨간색에 속해요. 이때 이 빨간색 음식을 많이 먹어줬을 때에 내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다음 해에 그 여름을 맞이할 때 내가 건강해요. 네, 그리고 겨울을 쉽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뭐가 있어요? 네, 토마토, 또 수박, 네, 또 빛. 그런데 토마토는요, 여름에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여름 음식이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올리브유에 볶아 먹는다. 그러면 이제 라이코펜이 더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라이코펜이 여러분 토마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라이코펜이 많은 또 음식이 있어요, 겨울에 많은 거. 홍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는 홍시를 먹어야 돼요, 토마토를 먹지 말고.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로 토마토를 만들면서 나온 거는 지구 환경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와 지구를 함께 살리려면 계절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는 거 뭐냐면 이거는 인제 그 중국에서 나온 하나의 중의학에서 나온 건데 황제내경에 보면 음양오행 섭생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음양이 조화로 이루어졌고 그 음양에서 오행이 파생돼서 거기에 나오는 이 색깔에 맞춰서 장기와 연관되어서 그런 색깔에 맞춰서 먹었을 때 이제 연관된 그 장기가 강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차가운 성질과 따뜻한 성질로 저는 인제 분류를 해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특별히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또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중간인 사람들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타고나면서 아니면 또 환경에 의해서 차갑거나 뜨거워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음식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뜨거운 사람이 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 밥상에 우리가 차릴 때에 뿌리 음식과 채소 음식을 1대1로 비율로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뭐 차가운데 이 음식은 뜨겁나?' 이렇게 다 우리 연구할 수 없어요. 전문인이 아니면 연구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뿌리 채소와 잎 채소를 상에다 올릴 때에 한 가지씩이라도 올릴 거, 그리고 익힌 채소와 생채소를 한 가지씩 올릴 거. 저는 인제 그 비율로 제가 식단을 차리거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내 증상과 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쪼끔씩 더 추가해 가지고 인제 식단을 차리는 거죠. 그리고 암 환우들이나 이런 대사질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식이 상담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증상에 따라서 어떤 맛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또 맛으로 이렇게 식이 처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인제 한의학에서는 기미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미론까지는 나중에 인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5가지 맛, 요즘에는 특히 인제 좀 뭐 감칠맛까지 인제 들어가 가지고 6가지 맛을 균형적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금 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인지 대사질환에 있는 건지 암 환자인지. 예, 나중에 저하고 식이 상담하면서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단 구성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일반식과 이제 치유식, 신선식으로 제가 식단 구성을 합니다. 일반식은 나이나 직업, 성별에 따라서 5대 영양소를 반영한 식단이에요. 5대 영양소가 뭐죠? 네. 비타민, 네, 미네랄 이 5 가지를 대표 영양소 여기에 인제 요즘에는 섬유소도 기능성 식품이다, 기능성 영양소다 해 가지고 인제 첨가하기도 하지만 이제 고전적인 영양학에서는 이 5 가지를 인제 기본적인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열량을 내요. 에너지를 줘요. 비타민, 미네랄은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와서 이렇게 열량을 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에너지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방, 탄수화물, 네, 단백질이 장작덤이라고 한다면 비타민, 미네랄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불쏘시가 있어야지 이 장작이 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탄수화물을 5, 지방을 3, 단백질을 2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거는 나는 뇌를 많이 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럼 저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6 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탄수화물은 이제 분해하면 포도당이거든요. 뇌는 포도당만 사용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쓴 사람,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뭐 단호박이라든지 뭐 감자, 현미, 예, 통밀, 예, 요런 호밀빵 요런 걸로 먹어 주면 좋죠. 그리고 인제 지방을 3 인데요. 단백질보다 사실 지방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지방은 칼로리를 많이 내니까 무게로 보자면 더 작을 수도 있지만 칼로리로 보자면 지방이 더 인제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인제 좀 주력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제 포화지방산, 뭐 불포화지방산으로 2 가지로 나눠지지만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육류에 그 지방이 포화지방산이 많죠. 이게 굳이 찾아서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만들어내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 6, 9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만들어 넣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오메가6 는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해도 우리 몸에 다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메가6 는요. 뭐 견과류에도 많고요. 또 뭐 고기를 먹으면 거기에도 뭐 있고 콩에도 많이 있고 참기름에도 6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메가3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얻기에 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마씨나 들깨씨에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뭐 아마씨나 뭐 들깨 먹나요? 찾아서?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 아니 오메가3 지방산을 제가 계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계란이 예전에는 오메가6와 3가 2대 1로 있었었어요. 근데 계란을 키울 이제 닭을 키울 때 이제 그 옥수수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와 3가 20대 1이나 50대 1로 비율로 지금 돼 버렸어요. 그래서 6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엄청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6는 찾아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기름 옥수수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들깨를 제가 충분히 먹으려고 들깨 강정을 만들어서 먹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들깨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아마씨는 좀 먹기가 힘든데 저는 센터를 운영할 때 아마씨를 아침마다 갈아 가지고 씨앗을 구입해서 갈아서 2 큰술씩 1 큰술에서 2 큰술씩 우리 암 환자들에게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 먹게 했어요. 유방암에 좋거든요. 예. 뭐 전립선암에도 좋고 이거는 호르몬의 균형을 또 갖다 주는 니그란 성분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이 너무나 많이 예전하고 변질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갖춰서 먹어야 될지.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비율로 잘 차려서 균형 있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치유식은 또 달라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제 증상과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영양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당뇨 뭐 고혈압 이거 다 인제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선식은 제가 만들어 낸 거예요. 이 신선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제가 한번 교회가 마을을 구한다는 제가 3인 3색 토크에 제가 2년 전에 한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신선식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유튜버로 강의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신선한 식품으로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선한 식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선식을 고안할 때는요. 신선히 먹는 식품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신선식을 고안을 했어요. 신선이 되면 이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 이 음식을 먹으면 신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음식이 우리 뇌에 작용해서 정신을 맑게 해 주면서 의식이 확장이 돼요. 인식이 넓어지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요즘에 새로 인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뇌과학에서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굉장히 두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뇌에서 통합 과정이 일어나는데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와 객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주와 천지가 내가 한 몸 되는 그게 사실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뒷장 내 책에 보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나가는 말에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또 행동하는 명상이다. 제가 그렇게 인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신선식을 제가 한 15년 전에 여행을 가면서 어 이 4박 5일 동안 제가 생식하고 견과류만 갖고 가서 한 끼도 안 사 먹고 제가 산행을 제주도에서 4 시간에서 7 시간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정말 신선이 된 듯한 느낌? 근데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준 게 뭐였냐면 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선물로 받은 여행비를 후원단체에 기부를 하고 저는 먹는 걸 포기하겠다 하고 제가 여행을 갔거든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더 엄청난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아 이 신선식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먹는 즐거움까지 포기하고 소식하는 거다. 뭐 단순하게 먹는 거다.' 저는 인제 이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제 건강한 습관 만들기.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인제 가져가시는 건데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요. 질 높은 수면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양한 재료, 무지개 색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채소와 잎 채소 그렇게 조화롭게 드시고 색깔별로 늘 상차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한 조리. 저는 이제 생식을 참 좋아하긴 한데요. 생식이 굉장히 소화도 어렵고 힘든 암 환자들이 또 생식을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쪼끔 단계별로 하는 거 그래서 7대 3 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화식과 생식의 비율이 7대 3 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야채 5 컵, 종이컵으로 그다음에 과일 2 컵, 콩, 견과류 2 컵인데요. 1 컵인데요. 저는 2컵 정도 먹습니다. 그냥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유정란을 인제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멸치하고 유정란까지는 먹어요. 유정란을 왜 먹게 됐냐면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체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루에 유정란 한 2 개에서 3개 정도 안 먹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먹게 되고 그리고 인제 콩, 견과류는 항상 어 여러 가지 섞어서
해바라기, 호박씨, 아몬드, 또 브라질 너트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주먹 더 먹을 때도 있고요. 두 주먹 먹을 때도 있고 또 들깨 또 강정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오래 씹기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나눔. 예 사랑의 나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제 금식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해서 굶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먹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고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고 제가 마지막에 그 사랑의 물리학을 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숙소에 말기암으로 온 한우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병원에서 할 거 다 하고 이제 방법이 없을 때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우들을 보면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한우들 가운데서도 봉사하면서 즐겁게 "나 여기 죽으러 왔어." 하면서 그냥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봉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면서 같이 이런 서로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서로 아픔에 아파하고 위로해 주고 내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3 개월 연장받은 사람이 3 개월을 넘기고 5 개월 돼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책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간간히.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정말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전이더라고요. 이게 우주의 작동 원리고 내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몸은 소우주거든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대우주고 이 우주가 소우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반영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가 먼저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을 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이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연이 지구 온난화로 망가지고 있어서 '아 하나님 얼굴이 지금 많이 파손되고 있다.' 그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5년 전에 치유센터를 문 닫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말 적게 먹고 그냥 내 목숨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뭔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인제 내 후손에게 이 지구를 지키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강의에 나온 거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지구를 위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과학은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호를 해석하는 도구예요. 우리 고전 물리학은요. 음 종교와 예 과학을 어떻게 보면 분리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자꾸 이분화시키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이 이제 등장하면서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깊게 들여다 팠어요. 팠는데 거기에서 인제 하나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이 우주는 정말 주인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사실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세포의 그 더 적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근데 그 원자의 모형을 보면은요. 원자핵과 전자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구름의 그 사이가 99.9%의 빈 공간이에요. 근데 그 원자로 구성된 세포, 그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진공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자가 사실을 밝혀냈어요, 양자 물리학자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저는 이것의 매력을 느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자연을 해석하겠구나.'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석하게 하시려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99.9%가 진공에 있기 때문에
이 진공은 그러면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에요.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양자 에너지는요. 가능성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짓이 이 양자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네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몸 안에 이 진공의 양자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그렇게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양자 에너지에 접속되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암이나 대사질환은 이 생활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됩니다. 근데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추적을 다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80%가 거의 또 다시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로 치유가 됐지만 그 습관을 계속 고치지 않으면 다시 그 원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인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를 다녀온 환자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치유센터에서 건강해져서 나갑니다. 그러나 15년 살다 가신 분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폐암 환자였는데 3 개월 네 선고받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5년 연장됐더라고요. 네. 내가 45 살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살았을 사는 살아 인제 오래 살았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2-3년 후에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저에게 다시 또 전화를 해요. 그 좋아졌는데도 다시 재발한 이유는 그만큼 이 환경이 오염돼 있고 내가 식생활을 또 관리하지 못했고 이제 이런 결과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감정은 우리의 그 진동 에너지, 우리 몸에 있는 이 영점장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빛의 속도만큼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는 거를 저는 인제 경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내 책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나가는 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쪼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